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78세 김영옥 할머니. 할머니는 평생 아끼고 모으며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병원비조차 아끼셨고 평생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으며 좋아하던 국밥 한 그릇도 밖에서 사 먹는 건 낭비라며 참으셨죠. 그렇게 아끼고 또 아껴서 은행에 남긴 돈만 3억 원. 하지만 정작 할머니는 그 돈 한 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남은 자식들은 유산 문제로 얼굴을 붉히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는 나한테 더 많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고했고 둘째 딸은 평생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닌 건 나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결국 이 문제는 법정까지 가게 됐고 형제들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재산 분할이 끝나자마자 큰아들은 차를 바꿨고 둘째 딸은 부동산 투자에 실패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은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결국 남은 건 돈이 아니라 원수가 된 형제들 뿐이었죠.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혹시 나도 이렇게 될까 걱정되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돈을 아껴 쓰면서도 결국 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와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로운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돈을 쓰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7, 80대 분들은 어린 시절 정말 힘든 시절을 겪어오셨습니다. 전쟁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보릿고개를 넘으셨던 분들도 많죠. 그 시절엔 밥 한 끼가 소중했고 돈 한 푼이 아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껴야 산다. 라는 생각이 몸에 배었죠. 김영옥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했던 기억이 있어서 돈이 있어도 마음 편히 쓰지 못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늘 있었거든요. 그렇게 평생을 절약하며 사셨는데 결국 돈은 남겨졌죠. 본인은 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가장 큰 걱정이 바로 돈입니다. 젊을 땐 열심히 일하면 돈이 들어오지만 나이가 들면 소득이 줄어들죠. 지금 이 돈을 쓰면 나중에 부족해지지 않을까? 갑자기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돈을 계속 쌓아두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병원비가 두려워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가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미루고 약값이 아까워서 참다가 병을 더 키우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아껴서 모은 돈 결국 본인이 쓰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돈을 아껴서 모아야 할까요? 아니면 건강하고 행복할 때 잘 써야 할까요?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생활비를 아끼고 용돈을 줄이며 자녀들에게 부담을 덜 주려고 애쓰십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희생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김영옥 할머니도 평생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혼자 병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생활비도 최대한 줄이며 용돈도 아끼고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결국 남은 돈은 어떻게 됐나요? 형제 간의 법정 싸움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남겨줘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추억이 아닐까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아끼고 또 아끼다가 정작 자식들은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에서 왜 우리 부모님은 행복하게 못 사셨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이유는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절약만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돈을 벌고 모으는 법은 익숙하지만 막상 쓰는 법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고 싶어도 이 나이에 여행을 가는 게 무슨 의미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 비싼 음식을 먹고 싶어도 내가 이런 걸 먹어도 될까? 하며 망설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쓰지 않으면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아끼고 아끼다가 결국 돈을 남기고 떠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건강하고 행복할 때 그 돈을 써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많은 노인들이 돈을 쓰지 않는 이유는 젊은 시절 가난했던 기억 때문이고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이며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남겨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행복한 기억이 아닐까요? 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볼까요? 돈을 쓰지 않고 떠나면 그 돈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될까요? 자식들에게 남겨준다고요? 그럼 그 자식들은 그 돈을 제대로 쓸까요? 안타깝지만 현실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옥 할머니가 떠난 후 남긴 3억 원. 자식들은 처음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며 모아둔 돈이라며 이 돈을 의미 있게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큰아들은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해라고 했고, 둘째 딸은 어머니 병원비 다 내가 부담했잖아. 그럼 난 더 받아야지. 하며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산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됐고 변호사 비용만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정작 부모님을 위한 의미 있는 곳에 쓰인 게 아니라 자식들의 욕심과 다툼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어머니가 원하던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돈은 남기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돈이 남아도 가족 간의 다툼이 생긴다면 그게 과연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혹은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돈을 모으며 전략하셨지만 정작 본인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여행해야지 하셨지만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 가지 못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떠난 뒤 그 돈으로 자식들은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고급 호텔에 머물고 비싼 음식을 먹고. 정말 이게 부모님이 바라시던 걸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생각처럼 소중하게 쓰이지 않게 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우리는 흔히 나중에 써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건강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70세라면 건강하게 여행 다닐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즐길 수 있고 좋아하는 취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되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그때 가서는 돈이 있어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써야 합니다. 가고 싶었던 여행 지금 떠나세요. 먹고 싶었던 음식 지금 드세요. 배우고 싶었던 취미 지금 시작하세요. 돈은 살아있을 때 써야 가치가 있습니다. 아끼고 아끼다가 결국 남겨두고 떠나는 것보다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쓰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돈을 써야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입니다. 돈을 무작정 아끼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막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그럼 현명한 소비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노후를 더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소비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면 행복하지. 그런데요, 자식들이 행복하기 위해선 부모님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직도 부모는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나를 위해 써보세요. 꼭 필요한 생활비와 저축을 제외하고 나를 위해 기쁘게 쓸 수 있는 돈을 정해보세요. 좋아하는 걸 해보세요.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그림, 보고 싶었던 공연, 가고 싶었던 여행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남에게 베푸는 것도 좋은 소비입니다. 꼭 자식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친구와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손주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의미 있는 소비죠. 여러분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한 지출은 피하세요. 여행을 가더라도 내 형편에 맞는 곳을 선택하세요. 친구들과 밥을 먹어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즐기세요. 큰 돈을 쓸 땐 신중하셔야 해요. 노후에 가장 위험한 것이 사기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사업 제한 같은 이야기가 들어오면 꼭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세요. 비싼 물건을 사는 것보다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게 훨씬 가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친구들과의 모임 이런 것들이 돈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돈을 쓸 때는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지, 후회 없이 즐길 수 있는지 이 기준을 꼭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통 돈을 남겨줘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행복한 기억 아닐까요? 어떤 부모님은 3억 원을 남겼지만 자식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돈은 남기지 않았지만 자식들에게 따뜻한 기억을 주었습니다. 과연 어떤 부모님이 더 좋은 유산을 남기신 걸까요? 함께하는 시간을 남겨주세요. 자식들에게 돈을 주기보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값진 유산이 됩니다. 마음 편하게 쓰고 떠나는 것이 최고의 정리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돈은 내가 써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떠나는 순간에도 후회가 없습니다. 돈은 내가 살아있을 때 가장 가치 있게 써야 한다. 이 생각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돈을 아끼다가 결국 남기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을 때 후회 없이 제대로 써볼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돈은 모아야 한다, 남겨야 한다는 생각만 하나요?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아껴서 모으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언제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돈은 살아있을 때 써야 가치가 있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 행복할 때, 내가 원할 때 써야 합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써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써야지 하며 미루고 계신가요? 그 나중이 과연 언제일까요? 언젠가 몸이 아파지고 여행도 힘들어지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돈이 있어도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가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가고,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시작하고,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다면 맛있게 즐겨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제는 아끼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